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체포적부 심사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 청구 순서를 밟을 걸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 대통령이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기각이 됐습니다. 법원은 체포적부심 청구 이유가 없다라는 사유를 밝혔고요. 법원이 체포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뭔가요? 네, 이미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변수는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두 가지를 이제 청구인 측에서 주장했습니다. 수사권의 주체가 옳은 것인가, 두 번째 서부지방법원이 관할이 맞는 것인가에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결정문으로 확인되진 않지만 일반적인 법 해석론으로는 수사권과 관련해서는 공수처법에도 직접 관련 있는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형사소송법에 관련성 있는 수사의 범위에 관련해서는 1인이 범한 여러 가지 범죄 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직권남용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직권남용의 사실관계와 동일적 사실관계가 인정이 되는 이 내란 행위에 대해서 수사 권한이 있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고, 더군다나 공수처법 31조와 관련해서 이제 논란을 제기했던 상황이지만 31조에도 공소 제기의 경우 이제 중앙지법원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보충 규정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형사소송법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피의자 주소지에 관할권이 있다라는 법 해석이 당연히 도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할을 서울 서부지방법원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위법이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예, 지금 말씀해주신 이 관할 부분 논란도 그렇고 윤 대통령 측이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 이 논리도 이제는 종결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합리적인 경우라면 종결돼야 됩니다. 그런데 같은 주장으로 불법 무효를 계속적으로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법원 입장에서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사법질서의 어떤 사법부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주장을 일삼는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지금 관련해서 관할권에 대한 주장이 적법하지 않고 이 위법이라는 주장이 부당하다라는 판단은 이미 판사 4명으로부터 나온 상황이고 반복적으로 재판부에서 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관련된 절차들을 계속적으로 이행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방어권의 남용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피의자, 피고인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법률적인 근거가 빈약하고 더군다나 기각된 주장을 계속적으로 주장한다는 것 자체가 방어권의 남용으로서 설득력 있는 주장이 아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 측에서 새로운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반면에 공수처로서는 이제 수사의 정당성을 법원에서 재차 확인받은 만큼 수사의 속도가 붙게 됐는데 체포 적부 심사가 기각이 되면서 체포 시한도 연장이 되고 구속영장 청구 기한도 밤 9시쯤으로 늦춰졌거든요. 앞으로 공수처의 계획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수처는 이미 체포 적부심이 기각될 것을 전제하에 공수처가 구속영장 청구를 하겠다라는 계획하에 지금 움직이고 있고 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구속영장 청구는 체포된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구속영장 실질신문을 하도록 되어 있고 보통의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9시 전까지 예를 들면 저녁 5, 6시라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그럼 내일 정도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의 시간이 변호인들에게 통지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현재 공수처는 예정된 계획대로 체포했고 구속했고 관련된 수사 기록 10일간 조사해서 중앙지검의 사건 기록 이첩하고 관련해서 중앙지검이 추가 수사를 하도록 하는 계획하에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예, 만약에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발부가 된다면 윤 대통령을 구속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이 최장 20일입니다. 그런데 공수처에는 대통령 기소권이 없어서 검찰이랑 공수처가 각각 열흘씩 나눠서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네, 이미 이 부분은 검찰과 공수처가 협의가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장 2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는 기간과 관련해서 반분해서 각자 수사하기로 이제 모종의 협의를 미리 마쳤다. 그러니까 사실 검사
검사도 공수처가 이 사건 관련해서 수사할 수 있다라는 법리 해석에 따라서 공수처의 수사기간 10일을 인정하고 공수처가 관련 사건의 기소로서 공소유지를 할 수 없으니 중앙지검에 이제 사건 기록을 넘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수사기관이 구속할 수 있는 시간은 원칙적으로 10일, 연장하면 20일까지가 최장이고요. 최장이라는 것은 그 기간 내라도 필요하면 구속 기소를 결단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법원 단계 가면 뭐 2개월 그래서 수개월 정도 구속 재판이 이뤄질 부분이 있는데 일단 10일이라는 기간 동안 공수처에서 최대한 윤 대통령의 진술 또는 압수수색 영장이라든가 추가적인 어떤 피의자 조사를 통해서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조금 더 보완하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머물고 있고 공수처가 구속영장 청구를 오후 9시 5분 안에 할 텐데 그럼 영장 실질 심사가 이루어지는 동안에도 계속 여기 구치소에서 머물게 되는 거죠? 네, 영장이 발부돼서 그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신분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머무르는 것이 통상적이고 보통은 체포된 피의자의 신병 확보를 수사기관이 했기 때문에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재판부가 피의자를 이제 신문할 수 있기 때문에 피의자를 신병을 그 법원으로 이제 인계하는 절차들, 인치하는 절차들을 거치는데 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실제 대통령이 출석할지 출석하지 않으면 인치할지에 대한 결정은 보류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체포영장 집행 단계에서도 강제력을 동원해서 대통령이 어떤 신체의 유형력을 행사해서 어떻게 보면 신병을 할부할 것인가, 자진해서 출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진 출석, 그래도 물리력을 행사하는 장면은 우리가 국민들 앞에 보여주지 않겠다라는 부분을 연장선상으로 보면 영장 실질 심사에 나오지 않거나 또는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물리력을 동원해서 인치할 가능성보다는 대통령의 자율의지에 맡기되 그 자율의지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본인에게 주어진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 또한 이제 대통령의 선택이고 형사상 불이익,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아서 본인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불이익은 본인이 감당하는 것으로 선택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일단은 보통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즉시 그 다음 날 여는 것이 통상적인데 조금 늦어질 가능성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변호인들이 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던가 뭐 건강상의 이유로 신문 기일을 조금 늦춰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말 내에는 기일이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신문 기일이 진행되고 이제 한 수시간 정도는 서로 공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피의자 측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장시간을 들여서 구속이 필요성이 없다. 그리고 범죄의 소명이 되어 있지 않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라는 주장을 할 것으로 보여서 최소한 2~3시간 이상은 공방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그 시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재판부가 이제 고심하는 판단하는 시간적 그가 필요하는데 통상 6시간에서 10시간 정도는 이제 수사 기록을 검토하고 법리를 검토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영장 발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끝난 이후부터 한 반나절 이상은 최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제 체포 적부 심사가 기각이 됐으니까 체포 시한 동안 조사가 다시 진행돼야 하지 않습니까? 공수처가 오늘 오전 10시에 재조사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이 조금 전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안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제 조사에도 건강상 등의 이유로 응하지 않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조사를 거부한다면 공수처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어제 조사뿐만 아니라 헌재의 어떤 변론기일에도 참석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불출석하거나 소환 응하지 않는 어떤 부분으로 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사기관과는 할 이야기가 없다. 법원 가서 이야기하겠다라고 이제 입장을 정리하고 이 구속 기소가 되든 불구속 기소가 되든 법원 단계에서 다투지 않을까라고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공수처에서는 선택은 2가지입니다. 강제 인치를 해서 필요한 강제 수사를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자율적 이사에 기해서 나오지 않는 부분을 수사 보고를 형태로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고 필요한 조사를 마치지 않고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라고 진술 조사 자체 피의자 신문 절차를 종료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고요. 중재적인 방안으로는
역대 전직 대통령이 했던 방식 중에 교도소에, 그러니까 구치소에 직접 찾아가서 방문 조사하는 방안도 거론된 여지는 있습니다. 예. 하지만 방문 조사를 간다고 하더라도 엊그저께 보여준 모습은 진술을 거부하는 상황이니까 방문 조사가 실제 진행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예. 공수처 입장에서도 일단은 구속영장 청구 중에 청구할 시기까지 지금 하루 정도, 반나절 정도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2차 조사를 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필요한 질문을 다 할 것으로 이제 계획을 세운 마당이기 때문에 불러서 기다리거나 아예 찾아가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이렇게 계속 진술을 거부하고 조사에 불응을 한다면 앞으로 있을 그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 여부나 더 나아가서 탄핵 심판 절차엔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일반 피의자와 달리 대통령은 헌법상의 어떤 질서를 지키고 그리고 사법 질서를 협조할 강한 의무를 가지고 있는 최종 어떤 결정권자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을 존중하지 않거나 사법 질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아니라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수사 절차를 회피하는 것은 그만큼 반성하지 않는 태도,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태도, 더 나아가선 대국민 담화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진정성이 없다라는 평가까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양형에는 굉장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를 들면 상식적으로 내가 굉장히 억울하고 무죄 취지로 증거를 제출할 것이 많다. 그런데 제출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이것을 실체적으로 무죄를 받아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진술을 해도 수사기관의 판단을 바꿀 수 없는 곤란한 처지이기 때문에 아예 진술을 거부하는 쪽으로 본다고 한다면 유무죄 다툼에도 지금의 상황은 별로 좋지 않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진술 거부권은 헌법에 보장되는 피의자 권리이기 때문에 내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 자체로는 불이익을 주기는 어렵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릴 수 있고 윤 대통령이 진술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제 2차 변론기일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변호인들이 주된 취지는 주장을 했습니다. 비상계엄을 왜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니까 주로 범죄의 동기와 관련해서 부득이한 선택이었다라는 걸 강조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이제 대리인단 변호인 단으로부터 주요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도 이 점을 참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탄핵 심판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어제 2차 변론기일 변경을 요청했는데 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3차례 기일을 추가로 잡았고 헌재가 이런 선택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변론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직전 날 대통령의 어떤 수사를 이유로 연기를 했는데 실제 수사에 참여하지도 않았잖아요. 예. 정당한 이유 없는 변론기일 연기 신청이기 때문에 기각할 수밖에 없고 설사 대통령이 나올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또 변론기일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기일 그 변경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고요. 주 2의 심리는 헌법재판관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례에 비추어 그리고 이 오전 오후 재판을 하는 것은 2월 6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이후에 이렇게 집중 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선 이미 재판관들 회의에서 고민을 하고 토론을 했으나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을 한 상황에서 이 변호인 측에서 또다시 어떤 기일을 조금 천천히 해달라거나 간격을 넓혀달라는 주장은 합리성이 없다 이렇게 기각을 한 것인데 예. 재판의 신속성도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변호인들이 준비할 시간이 없다라는 주장은 이 반대대로 말씀드리면 똑같은 지금 재판에 어떤 참여하는 헌법재판관들도 주 2에 기록을 보고 증인신문을 하고 검토를 하고 밤낮 불철주에 지금 하면서까지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 소추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현재 변호인단이 17명까지 변호인들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방대한 재판을 준비하는데 변호사들이 역할 분담을 해서 사실관계를 나눠서 준비를 한다고 한다면 주 2회, 주 3회가 그렇게 가혹한 시간은 아니고 종전의 전직 대통령도 그렇게 해왔고 그리고 일반 형사사건도 집중심리가 필요한 사건들은 주 2회, 주 3회를 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대통령 측에만 가혹하게 짧은 길로 잡은 것이 아니다. 통상의 집중심리나 신속한 재판이 필요한 사건도 주 2회, 주 3회를 하고 있다. 변호인들만 힘든 게 아니다. 재판부도 마찬가지로 그 속도를 따라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윤 대통령 측이 앞서 수사보다 탄핵 심판이 먼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이유로 수사도
심사도 좀 거부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작 탄핵 심판 변론 기일에 계속해서 출석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언제쯤 모습을 보일 거라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지금은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구속된 신분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그 여론에 있어서 상당한 심리적인 부담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어제 변론기일에서 진행된 내용들을 국민들이 녹화된 영상을 보시면 주된 취지는 이런 겁니다. 뭐 통치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거나 이 야당의 횡포로 뭐 예산안이 삭감되고 대통령이 어떤 국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해 요소가 있었다거나 세 번째로는 부정선거들에 관련해서 많은 의혹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주장이 되는데 이런 내용을 대통령이 입으로 말한다고 하더라도 변론에 큰 어떻게 보면 우호적인 영향이 있을 가능성보다는 같은 얘기만 되풀이하거나 반복적인 얘기를 하는 것에 불과할 여지가 있어서 대통령이 참석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변론의 효과는 지금 주어지기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오히려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직접 진술하면 그 부정선거의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다시 갈 수 있습니다. 서로 부정선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내에서 헌법 내에서 관련된 수사와 관련한 행정의 어떤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이 유일한 수단이 이 계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수단을 선택하지 않고 계엄을 선택한 실질적인 이유가 있었느냐에 대한 물음에 답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많기 때문에 실제로 변호인단이 대통령을 직접 참석시키면서 변론을 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필요하다고 한다면 최후 변론에 가까운 기간 대통령의 입장을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이야기하는 정도로 출석하지 않을까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말씀해주신 그 부정선거 의혹 관련 증거들을 헌재가 채택을 했습니다. 계엄 당시 중앙선관위 CCTV 영상 일부 그리고 윤 대통령 측이 사실조회 신청한 선관위의 중국 국적 사무원 명단 등인데 이게 탄핵 심판에서 주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주요한 변수는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중앙선관위 CCTV 영상 일부를 증거를 채택한 것은 그 당시 군 병력이 중앙선관위에 들어가서 저렇게 무력으로 봉쇄를 침입을 하거나 영장 없이 수사를 계획하려고 했던 그 탄핵소추단의 그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측면이 더 큰 자료이고요. 일부 지금 선관위에 중국 국정의 사무원 명단들을 제출하는 것은 피청구인들이 신청한 증거 중에 확인 차원에서 이것을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선관위 직원 중에 중국 국적 사람이 있다고 이게 바로 부정선거의 근거가 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어제 주장 내용을 들어보면 일각에 또는 뭐 여러 가지 소문으로 이제 제기되는 부정선거의 가능성, 의혹 이런 것들을 이제 추상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부정선거가 인정이 되려고 한다면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가담자들의 구체적인 행태가 제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주관적 이유가 한간에서 떠도는 소문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뭐 사무원으로 일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직접적으로 부정선거의 근거가 될 수 없고 서로 부정선거의 흔적이나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라는 측면에서는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는 이미 수사와 재판이 여러 번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수사나 재판 기록을 보면 부정선거의 실체나 객관적이고 누가 보더라도 부정선거를 했다라고 할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는 한 이 부정선거를 동기로 해서 계엄을 선포했다라는 대통령의 주장은 설득력을 많이 가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와 탄핵 심판 등의 전망에 대해서 오늘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